네, S&P 500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2거래 연속 상승 랠리를 펼쳐갔으니까요. 사상 최고치 넘어서는 흐름들 나타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잠시 주춤하더라도 최고치에 근접하려는 노력들은 이번 주 내내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런 관련 주식 전략을 제시를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의 1차 목표는 이게 아닐까요? 전쟁 전에 밸류로 회복을 하는 거. 잘 안착한 이후에 추가 상승, 랠리를 엿봐야 되니까요. 그런 흐름인데 전쟁 전, 그러니까 2월 말쯤이었습니다. 이때 봤을 때 PER은 10.96배였고 PBR은 1.67배였는데요. 이걸 최근 시장에 좀 대입을 해봤을 때 최대 8,111포인트까지 나오고요. 6,759 정도부터 이렇게 밴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좀 밴드가 벌어지냐? 라고 해서 그 이유는 써놨는데 급격한 이익 추정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목표가 6,759에서 한 8,100선까지 이렇게 밴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익 추정치 이런 부분 때문에 갭이 있다고 말한 바 그렇다면 조금 더 현실적인 목표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PER은 이익을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봤을 때 그런 8,000은 아니고 PBR로 봤을 때 6,759 정도겠네. 현실적인 목표는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종목을 고를 때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기 이전에 그 주가, 아직까지 회복을 하지 못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 리스크 아직 끝난 거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국면에 예전 그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그거 한국투자증권이 분석하기로는 시총으로 봤을 때 1조 원 이상 되는 기업이 무려 59.2% 거의 60% 가까이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헬스케어와 금융 섹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가격 회복이 먼 그런 업종이 되겠고요. 그중에 금융 섹터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게 자꾸 이익 추정치는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나쁠 것이 없는 섹터이다 이렇게 분석한 듯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네,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갔을 때 이익은 상향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 발발 이전에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결론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은 어떤 종목을 분석했냐 봤더니 지금 초록색으로 표기된 이 종목들이었습니다. HD 현대, 에코프로비엠, 로보티즈, 영업무역, HBSP,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롯데지주, 하나마이크론, 대신증권, 시어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리포트 보시면 관련해가지고 데이터를 쭉 분석해놨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주가, 밸류 이런 부분은 낮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두신다면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K방산을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목표 주가 183만 원이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현대 로템을 28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시장 컨센서스를 좀 밑돌 것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12% 정도. 그래서 1분기가 실적의 접점이다. 저점 부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폴란드 K9 자주포에 관해서 좀 인도가 지연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이런 리스크에도 하반기에는 조금 더 성장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우디와 루마니아 쪽 신규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 모멘텀도 적어놨습니다. 바로 이어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약간 비슷한 게 1분기 실적은 뭐 어느 정도 예상에 좀 부합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역시나 1분기가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저점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라크 수주도 약간 지연되고 있는 흐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올해 실적 추정치 이런 부분에 좀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글로벌 대비 현대 로템은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 현저하게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 위아의 방산 이슈
모멘텀, 페루의 수주 가시성 이런 부분은 장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두 가지 분석을 해드렸지만 공통적인 거는 1분기 실적이 바닥이 되겠다. 2분기부터는 마진이 개선이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 이제 워낙 약세 있는데 수출 기업에게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모멘텀은 있고. 근데 시장의 관심은 실적보다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주 고가는 얼마큼 채울까 여기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앞서 제가 골드만삭스에서 분석하기로 수주 모멘텀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 싶어서 봤는데 최고 상단 궁금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200만 원으로 최근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현대 로템은 키움 34만 원으로 목표 주가 유지하는 흐름이 있었으니까 최근 목표 주가 전략 이런 부분도 함께 반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증권이 ESS 그리고 이제 배터리 이런 쪽 에너지 화학 이쪽으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거 에너지 화학 이 섹터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 컨센서스는 예상 대비해서 대폭 상회하면서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약간 리스크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유가가 급 떨어졌을 때 그런 부분으로서는 재고 쌓아놓은 것이 손실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안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 있잖아요. 그걸 태양광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태양광이 좋다라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미국 쪽에서 모듈 재고가 소진이 되면서 당연히 판가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잡고 있고요. 스페이스X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페이스X 관련주 그러니까 우주항공 섹터가 동반해서 들썩이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업체에 관심이 또 많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했을 때는 가장 메리트 있는 거는 태양광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학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인프라 타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뭐 러시아 전쟁도 있었고 중동 전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동 쪽에서는 또 정상 가동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대표적으로 최소 8개월에서 1년 이상, 2년 가까이 그렇게 좀 소요는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증설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2029년까지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이제 차질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재고 확보에 대한 수요는 뭐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원료 수급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모멘텀에 있어서 2분기 실적도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석유화학은 종목은 좀 픽해놨습니다. 효성 TNC, 롯데 정밀, 유니드 이게 어떻게 보면 원료 수급이 안정적이면서 2분기 실적이 괜찮을 종목인데 그러니까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만 메리트가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압축한 거죠. 그 압축 전략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정유입니다. 정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앞에서 말씀드린 태양광 그리고 석유화학 대비해서는 메리트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써놓은 거고요. 일단 정제설비 타격 글로벌 4% 이상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제마진 강세는 좀 지속이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리스크는 원료 조달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 상한제 리스크 이 부분 그러니까 내수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리스크가 있더라고요. 지금 원료 조달이 우려가 되니까 중동은 좀 많이 줄였습니다. 사우디, 이라크 뭐 이런 부분 많이 줄인 대신에 미국, 호주, 서아프리카 이쪽은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내수에 맞은 압박이 우려가 있는 가격 상한제 리스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유주는 앞 섹터보다는 뒷전으로 지금 밀쳐진 그런 상태인데요. 잘 보시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투자하실 땐 이 부분만 보시면 되죠. 태양광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하나증권의 리포트. 이게 골자였으니까 잘 챙겨보시죠. 네. 그런데 이제 S51, 요 종목, 우리가 어쨌든 그 안에서 옥석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S51은 최근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그 밴드가 좀 비슷합니다. 15만 원에서 15만 5천 원까지 올려잡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투자증권에서 S51을 이렇게 뽑아서 얘기했길래 같이 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올려잡았습니다. 15만 원 상향했고요. 매수는 유지이고요. 지금 수요는
굉장히 붓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타이트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타격을 받았으니까 올해부터 28년까지 봤을 때 정유 수입은 굉장히 타이트하다라는 부분이고요. 1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높여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가 상승했고 정제 마진 강했고 이런 흐름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전쟁 종결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고마진 기조가 지속이 될까라는 우려인데 일단 하나투자증권은 고마진 기조는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S-오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 수요 강력할 것이다라고 봤고요. 단기 수급 불확실성 해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된다면 주가는 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역시나 마진이 견조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지속적으로 올려잡을 수 있는 흐름, S-오일에게 자체적으로는 힘이 있다. 이렇게 국내 증권사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하나투자증권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화전자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12% 넘는 급등세가 있었고 장중 고점에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5, 6%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두 자릿수 장중에 올라간 이유는 휴머노이드 이쪽에 흐름 이쪽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대신증권이 자화전자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화전자 분석은 대신증권이 오롯이 좀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기존 대비 11% 올려잡았고요. 1분기 영업이익 잘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1년 사이에 4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EPS 같은 경우에는 올해 40% 가깝게 내년은 17% 올려잡았는데 이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올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연간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최고치를 찍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북미 고객사 프리미엄 그쪽 모델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좋았고 여기가 워낙 그 손떨림 방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 찍을 때 그 흐릿하게 하는 잘못 손 떨고 이러면은 사진이 흐릿하게 찍히잖아요. 그걸 방지하는 그런 제품을 낸다라고 보시면 그런 기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OIS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쪽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굉장히 구동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로봇에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매출이 조금 더 가시화될 가능성 농후하다고 하고요. LG 이노텍과 협력하면서 북미 순수 전기차와도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액추에이터 이런 쪽에서도 구동 부품 이런 쪽으로 활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화전자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을 수 있을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한국투자증권의 의견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84,000원으로 올려잡았는데 기존 대비 20%나 올려잡은 겁니다. 목표 주가 이 정도면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최상단이고요. 하반기 이후에 내년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지금은 밸류 부담 좀 완화가 돼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못 나올 것으로 보여요. 오늘도 주가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하지만 1년 사이에 봤을 때 거의 100% 정도 뒷걸음질 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는 이게 이제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메모리 공급사 캐펙스 이런 부분을 좀 늘렸을 때 그게 작년 11월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비사 입장에서는 매출 인식이 뒤늦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4, 5개월 소요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하반기 이후에 실적을 더 좋게 평가하면서 1분기 안 나올 거지만 목표 주가는 올리는 이유가 뒤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장비사 좀 매출 실적은 좀 그렇게 계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올해 수준은 내년에 반영되겠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태양광 장비나 아니면 북미 고객사양 매출 이런 부분이 10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가 된다는 점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이후에도 투자하실 때 반영하시면서 계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